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신은 보건소와 요양병원 전용 냉장고로 옮겨졌고 내일부터 접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감염내과 전문의 모시고 접종 시 주의사항, 백신의 효과 등을 자세히 짚어보고요. 먼저 정치권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 발언 번복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개혁 속도 조절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이제 번복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그건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출석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그거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표현의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현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는 걸로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워딩은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논란 속에 이제 정리는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정리는 했지만 그 전에 속도 조절 뉘앙스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다가 말을 바꿨어요.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상한 상황이죠. 이상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됩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이게 처음 워딩이에요. 그런데 사실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고 오히려 김태년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이라는 말씀을 안 쓰셨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표현으로서 속도 조절이라는 딱 워딩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었다. 그런 뜻이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도 조절을 다른 말로 제가 변경한다고 보면 완급 조절을 하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너무 질주하고 있으니까 속도를 좀 줄여서 이 완급을 조율해서 안착시켜라라는 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찌 보면 너무 강하게 마찰을 해왔으니까 추윤 갈등으로 박범계 장관은 직접 이렇게 부딪히지 말고 조금 협력하라. 박범계 장관이 임명될 당시에 대통령은 협력을 당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법무부와 검찰개혁의 협력을 강조하거든요. 그럼 이게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되든 협력이라고 표현되든 안착이라고 표현되든 지금 뭔가 좀 스무스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표현하는데 이게 속도 조절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장 국회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당청 기류가 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좀 수습을 하는 느낌이었고 유영민 실장은 일단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표현이건 뜻이건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말을 거둬들이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습하려는 의도였을지는 몰라도 지금 보이기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문제점 자꾸 지적하니까 비서실장님께 물러나는 모양새로도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당의 입장에 조금 이제 맞춰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전 사사건건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나오셨을 때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1년 임기를 남기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되는 성과를 내야 되는 단계인데 당은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이제 1년이니까 초반이란 말이에요. 의석도 많고.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 입장이 다른 게 오히려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한 다름의 지금 어떤 표현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게 또 미묘한 생각의 차이, 갈등의 기류인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처음에 말이 나온 뒤에 지금 논란이 일었는데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네.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말이 전해졌고 이 말에 해석이 붙었던 맞습니다. 겁니다. 그 네. 해석이 붙으면서 마치 그게 기정사실화된 해석인 것처럼 기사화가 됐었는데 속도 조절로 이게 나왔죠.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박범계 장관이 이걸 정리했죠. 정리했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지속하라는 의미다. 사실은 좀 이 사이에 묘하게 떠오른 게 추미애 전 장관의 SNS 글귀도 말이죠. 67년 이 강한 시간 어조로 얘기했어요. 예, 허송 세월을 했는데 검찰 개혁이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이거 속도 조절이라는 것을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네.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 안 된다. 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임 장관이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요 기류를 그대로는 아니어도 검찰 개혁의 속도는 늦추지 않는다라는 게 당청의 입장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이 탄력을 받느냐, 조금 완급 조절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아마 좀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차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시즌2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를 좀 복기를 해보면 네. 그때 뉘앙스는 일단 검찰 조직 내에서 기소와 수사 검사를 분리한다. 먼저 맞습니다. 그거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든지 완전히 이 수사 권리를 뺏어오는 건 후로 미룬다라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있다가 갑자기 이게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야권의 해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지금 너무 빠르게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다, 너무 강하다,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게 개혁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수처예요. 공수처가 이제 사람 뽑고 출범 직전에 있습니다. 한 3월이냐 4월이냐 이제 출범하게 되면 네. 1호 수사 대상이 뭐냐 이런 이제 관심이 있고 이 김진욱 초대 이 공수처장은 오히려 역량이 많지가 않다. 1년에 중대 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한 서너 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검사 20명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2,000명 조직이에요. 이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겠습니까? 그래도 주목하고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와중에 올해 또 과제가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법까지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경찰 권력이 강해지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신설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게 아직 권한이 있어서 아직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근데 지금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그것도 빼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검찰 힘 빼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너무 건데 급하지 않느냐? 이제 민주당에서 이 중수청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다음 달 초에 발의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6월 안까지 처리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로드맵대로 갈 수 있을까요? 갈 가능성은 있죠. 있어요? 지금 황운하 의원이 발의를 하고 6월에 처리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검찰 무력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당의 지금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황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정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이번 정권을 공수처와 더불어서 감싸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제 이 어떤 친위적 차원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처리되면요. 이게 내년 7월 이후에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거든요. 그때는 아마 다음 정부로 권력이 이양됐을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지 재창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긴 호흡의 긴 걸음이지 이번 정부에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게 또 이제 여당의 입장이기도 저기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있습니다. 이 다른 목소리부터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제 넘어가서요. 이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오늘 법사위에 통과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국토부가 신공항 건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맞습니다. 보고서를 국회에 그것도 네. 얼마 최근에 그걸 제출했다고요?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보시면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어찌 신공항을 만들면? 예, 신공항을 만들면 혼잡성의 문제가 있고 관제 업무가 복잡해진다. 그러면서 이 크게 대두된 건 예산이에요.
지금 부산시 안대로 뭐 한 13조가 채 안 되는 활주로 하나 놓고 국제공항을 열게 돼버리면 국내선과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김해공항으로 또 움직이는데 가덕도 김해가 얼마나 멉니까? 이런 차원에서 문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럼 제대로 이 공항이 기능하려면 국제선 외에 국내선도 함께 들어가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군 시설도 함께 들어가고 그럼 이게 28조 원으로 뛰어버려요. 막대한 또 이제 공사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을 국토부가 비용 측면, 또 이것의 어떤 효율성 측면,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치 측면,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을 다 보니까 결론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네. 문제 제기를 했다가 또 네. 한 발 또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또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면피가 참 묘합니다. 법률적으로 국토교통부라는 부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견이 됐는데 네.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문제는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부처가 돼버린다. 법률적 직무유기를 넣어서 이 보고서 부정적인 내용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요. 결국은 어찌 보면 조금 발을 빼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도 문제는 부정적인 보고서가 정부로부터 등장했다. 이거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당혹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이 지금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갈망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도민 여러분께서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국토부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있는데요. 정부에서 좀 반발하는 그 네. 문제이죠. 객관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데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서 앞으로 공항을 갖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새롭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서로 의견들이 조율이 되고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는 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없습니다. 자, 여당 같은 경우는 오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부산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자, 이게 곧 있을 재보선에도 네. 이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저렇게 공을 들인다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그러니까 자 부산에서의 여론은 지금 여당이 불리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뭔가 정부가 그럼 줄 수 있는 이 집권 세력이 줄 수 있는 이익, 부산 시민에 대한 게 뭐냐? 이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인 거예요. 네. 그래서 김해 신공항이 폐기되면서 사실 국토부는 당시에 가덕도라는 지명을 지목한 바가 없는데 여당에서 바로 그럼 가덕도다. 특별법 추진 바로 나왔는데 야당은 다소 좀 혼란했습니다. 이게 PK의 민심의 차이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려면 가덕도를 반대할 수는 없다.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이건 거스르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지로 돌아섰고 해저 터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는 합의 사항이에요. 이것은 아마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제 국토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재보선을 앞두고 통과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 뭐 앞서 국토부도 문제점 지적했었는데 네. 이 특별법의 예비 타당성 조사 그 면제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다른 부처도 또 반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고 시민단체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네, 네. 마찬가지고. 이거는 네. 오랜 역사인데요. 이 김해 신공항 때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을 증축해서 그냥 활용하는데 국토부는 그 안밖에 없다 그랬다가 이번에 뒤집힌 거고 환경부는 계속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주택가 지역에 김해 지역에서 공항을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V자 공항 위험하다. 앞에 산도 있다. 그 환경부 입장과 국토 입장은 계속 충돌해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자 신공항 좋은데 졸속으로 가는데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도 답이 없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략이다. 이런 또 시민단체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선거 때까지 한 달여는 밀고 갈 것으로 보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난관에 직면할 거라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미리 해법을 찾으면서 가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네. 그러니까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처음에 막 총파업까지 얘기를 했었다가 네. 좀 한 발 물러난 모양새죠. 조금 물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절충안을 의사협회가 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은 자,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하니 우리도 6대 범죄 정도는 우리도 용납할 생각이 없다. 예를 들면 이게 성범죄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제 또는 이런 폭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금고 이상 이렇게 풀어놓지 말고 중대 범죄를 6대 분야로 좀 좁혀달라, 이런 안을 낸 거예요. 사실 물밑 협상을 통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협상을, 정부가 아니라 국회죠, 민주당 쪽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협회의 바람은 다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성을 봤을 때 의사도 중범죄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됨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지금 입장이 견지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때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여기서 또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왜 지금이냐, 타이밍이. 의사들의 심기도 고려하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아마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고 국민 여론도 이 법에 대한 찬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총파업은 당연히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혹시 그 백신 접종 거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이 없다고 봐야 지켜보고 되겠죠. 있는데. 그러면은 역풍을 오히려 의사 집단이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한의사들이 우리가 접종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 이 특별한 상황이지만 법을 좀 바꿔서 간호사가 주사를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의사협회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고, 의사협회가 이거 최대집 회장이 그냥 이렇게 강하게 지른 것인데 내부에서 의결이 될 것인가, 총파업이, 그리고 많은 의료인이 과연 참여할 것인가,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감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법의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전 했던 것처럼 조직의 힘으로 법 개정하는 게 또 막히고 변형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